한 변호사의 단 한마디가 두 나라 역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상원 청문회장에서 저는 조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선언했고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전 세계가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지지와 분노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저는 끝까지 지키려던 가치가 있었어요. 바로 논리의 일관성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실을 가장 깊이 공감해준 나라가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 사람의 용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불 관계를 조용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의 결심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상드라 르블랑이고 저는 항상 진실은 언제나 길을 만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국가들 사이에 얽힌 복잡한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일을 맡고 있었죠.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할 때면 화려한 레토릭보다는 짧고 정확한 말, 그리고 솔직함이 제 무기라고들 했어요. 조용한 월요일 아침, 저는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드리워진 파리 사무실에서 커피잔을 살짝 돌리고 있었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로스팅한 원두의 고소함이 서가의 묵은 종이 냄새와 섞여 특유의 안락함을 더하고 있었죠. 모니터 앞에는 전날 밤까지 정리한 국제조약 개정안, 법률 검토 메모, 그리고 징검다리처럼 붙여둔 점착 메모지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띵하는 알림음이 울렸어요. 긴급이라는 붉은 표시가 드문드문 깜빡이고 있었죠. 발신자가 프랑스 상원이란 걸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떨어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보통 상원에서는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만 직접 연락하거든요. 저는 손끝이 살짝 떨리면서도 메일을 열고 있었어요. 올던이라는 작은 섬을 주제로 열리는 중대한 공청회에 출석해 달라는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올던이? 입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창밖에 펼쳐진 생강을 잠시 응시했어요. 구름이 반짝이는 강물 위로 드리워졌고 강가를 따라 줄지어선 플라타너스의 어린 잎이 바람에 가볍게 떨고 있었죠. 줄곧 조용했지만 긴장이 스민영불 해협 양안에서는 올더니를 두고 물밑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프랑스가 섬의 주권을 최종 확정하려는 자리였고 그 논리를 맡길 믿을 만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저였던 거죠. 저는 깊숙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국민 감정과 역사적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임을 알고 있었어요. 등줄기를 따라 가늘게 땀이 맺힐 정도로 커다란 부담이 밀려왔죠. 내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최고 조력자 비서 카밀이 문을 두드리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알렉상드라님 괜찮으세요? 걱정 가득한 그녀의 음성에 저는 머뭇거리며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카밀은 조용히 걸어와 제 어깨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이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숨을 삼키며 작게 외쳤죠. 올던이라니 그리고 상원이라니요. 정말 큰 사건이네요. 맞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내가 실수라도 하면 두 나라 역사책에 남을 문제가 될 거예요. 카밀은 제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은 항상 정확한 논리로 갈등을 풀어오셨어요. 이탈리아랑 스페인 어업권 분쟁 때도 기억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치열했던 협상장을 떠올려 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투명한 데이터와 간결한 언어로 양측의 신뢰를 끌어냈었죠. 심호흡을 하면서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세느강을 스치는 바람이 이른 버짓불 뒤척이게 하고 강변 카페의 흰 파라솔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죠. 괜찮아요. 입술을 꾹 깨물고 저는 결심했어요. 카밀 상원에 참석한다고 답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조사에 바로 들어가죠. 카밀은 눈빛이 순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자 저는 잠깐 커피잔을 들고 창틀에 서서 생강의 잔물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뜻밖의 초대장이 제 인생과 올더니의 운명을 바꾸려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어렴풋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 하늘은 짙은 남색처럼 차분했고 별빛이 희끄무레하게 꺼져가는 중이었죠.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타일 벽을 두드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올더니, 독도, 국제해양법 같은 키워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저는 따끈한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 버터를 얹어 한 입 물고
강하게 내린 에스프레소를 삼키면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죠. 골목엔 새벽 배송 트럭이 빵집에 밀가루를 내리고 있었고 어린 비둘기 몇 마리가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날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카밀은 이미 사이드 테이블에 도면과 사료집을 층층이 쌓고 있었어요. 역사 지도, 해양 경계 데이터, 영국 프랑스 외교문서 사본까지 정리해뒀어요. 완벽해요. 저는 재킷을 벗어걸고 두 소매를 힘주어 걷어붙였어요.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날 때까지 저는 돋보기를 옆에 두고 조약 원본을 샅샅이 읽고 있었어요. 문장 하나마다 노란 형광펜을 그었다가 파란 펜으로 주석을 달았죠. 그러다 어느 각주에서 독도 사례를 언급한 국제법 학술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 정부는 역사적 문헌과 해양 경계선상 관습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지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으로 전깃줄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휙 지나갔죠. 잠깐만요. 저는 낮게 중얼거리며 울더니 자료를 다시 펴고 관습법과 조약 문구를 나란히 놓아봤어요.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결국 올더니는 영국의 영토로 귀결되고 있었죠. 서류 가방을 뒤적이며 카밀을 급히 부르자 그녀는 정열적인 빨간 하이힐 소리를 또각이며 달려왔어요. 찾으신 거예요? 네,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는 목이 마른 듯 물컵을 들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진실이죠. 우리나라가 독도에서 세운 논리를 고스란히 적용하면 올더니는 영국 땅이에요. 카밀은 눈을 크게 뜨고 제게서 문서를 건네받았어요. 읽는 동안 그녀의 숨결이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죠. 선생님. 그럼. 맞아요. 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어요. 전 국민이 들으면 당황하겠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한쪽 벽에 걸린 큰 세계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저울을 비집고 있었어요. 명예와 애국심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양심이 엇갈려 큰 각을 만들고 있었죠. 마침내 저는 결정하고 있었어요. 카밀 상원 측에 내 발언 순서와 발표 자료 형식을 확인해 달라고 연락해줘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거예요. 카밀은 제 눈빛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완료되면 바로 보고 드릴게요. 청문회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옅은 스탠드 불빛만 켜둔 채 예행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결연했지만 눈가에는 피로 그늘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득 창문을 열어보니 센강을 건너 에펠탑 꼭대기에 달빛이 실처럼 걸려 있었어요. 저 멀리 차들이 흘러가는 흐릿한 소음이 들렸지만 제 귀에는 내일의 질문이 미리 메아리치는 듯했죠. 당신은 프랑스를 배신한 거 아닌가? 어떻게 조국의 영토권을 부정할 수 있나? 저는 종이에 적어둔 답변을 또박또박 읽고 있었어요. 진실은 배신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눈을 감고 그 한 문장을 수십 번을 뇌까리며 겨우 잠에 들었죠. 아침이 밝고 있었어요. 알람을 끄니 창가 커튼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길게 스트레칭을 하고 네이비 슈트에 실키한 흰 블라우스를 매만지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카밀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신중하게 백화를 밟고 상원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아침 출근길은 평소보다 혼잡했고 라디오에서는 올더니 청문회가 톱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프레스존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알렉상드라 르블랑. 배신입니까? 까 양심입니까? 라는 현수막까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머리가 울릴 정도로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세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답은 곧 안에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본회의장 천장에는 프레스코어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었고 황금빛 샹들리에가 묵직한 존재감을 뿜고 있었죠. 제 앞 자리에 앉은 상원 의원들은 자료집을 넘기며 저를 유심히 잠깐씩 쳐다보고 있었어요. 알렉상드라 르블랑 변호사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죠. 의장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기 전 손가락에 힘을 주어 떨림을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국제법 기준에 따른 올더니의 법적 지위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가 과거 독도 사례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기준을 한 조문 한 조문 짚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러자 장내는 핀 한 방울에도 긴장할 정도로 조용해졌죠. 마지막 슬라이드의 결론 불편하더라도
같은 논리라면 올더니는 영국령이라는 문구가 뜨자 여러 의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피에르 보몽 국방위원장은 의자를 밀치고 뛰다시피 단상을 향해 나오더니 제게 손가락을 겨누며 외치고 있었어요. 당신은 프랑스를 배신하고 있어.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담담히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일이 왜 배신이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세운 기준입니다. 의사봉이 탁탁 울리고 속기사가 분주하게 타자를 두드리는 사이 보몽 위원장은 분개한 채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관중석 기자들은 쉼없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손끝이 부르르 떨려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마치 쳐다보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이제는 희미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기자들이 소리 높여 질문을 퍼부었어요. 당신의 말 하나로 올더니를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멈춰서 조용히 마이크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 없인 어떤 평화도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브라보! 라는 축하 메시지와 반역자! 라는 악의적 문구가 뒤섞여 폭우처럼 쏟아졌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오던 밤, 한 한국 언론사의 메일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제목은 프랑스 변호사의 정직한 폭로, 한국 시민들 찬사. 기사는 프랑스가 독도에서 취했던 원칙을 올더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제 주장을 논리적 정의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던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같은 논리로 상대의 영토권을 옹호했던 나라가 이번엔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죠. 며칠 뒤 카밀이 따뜻한 바닐라 라테와 막 구운 펜 오쇼콜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알렉상드라님, 한국에서 보낸 편지가 또 왔어요. 두툼한 봉투 속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쓴 손편지가 가득했어요. 정직은 언제나 용기입니다.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저는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펴보며 가슴이 뭉클해져 있었어요. 그 사이 프랑스 정부도 기류가 달라졌어요. 국익을 위해서라도 논리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돌았고 결국 저를 공식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어요. 올더니 문제 대책 테이블에는 국제 선례 전담팀이라는 새 패널이 생겼고 저는 팀을 이끌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첫 회의 날 몇몇 의원들은 쑥스러운 듯 제 손을 잡고 당신이 맞았어요. 우린 감정에 치우치고 있었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돌이켜보면 불과 몇 주 사이에 세상이 뒤집힌 느낌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깜짝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서강대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로스쿨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주제는 국제분쟁 해결에서 정직과 일관성의 힘. 저는 곧바로 초청을 수락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다본 서울 야경은 별빛이 도시로 이사온 것처럼 화려했어요. 공항에서는 저를 맞이하려는 학생 서포터즈가 알록달록한 플랜카드를 들고 줄지어 있었죠. 짐을 찾자마자 그들은 프랑스어로 번베이너에 라고 함께 외치며 교수님 포옹을 해줬어요. 강연 첫날 대강당은 천여 개의 좌석이 빈틈없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준비한 스토리텔링을 풀어놓았고 학생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메모를 취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줄이 길게 늘어섰죠. 프랑스에서 독도 지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국가적 감정과 보편적 정의를 조화시키는 비법이 있나요? 저는 각각의 질문에 사례를 곁들여 성심성의껏 답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전통 부채와 편지를 건네줬고 저는 그것을 꼭 품에 안았어요. 학내 투어 날 민지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기와 지붕에 스며든 석양빛이 겹겹이 물결치고 한복을 차려입은 해설사들이 고즈넉한 정각을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담 너머로 스미는 대나무 잎 바람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정말 아름답네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옛것과 새것이 함께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죠. 마지막 저녁 교수진이 소담한 한정식 식당을 빌려 송별 만찬을 열었어요. 등이 둥근 청사초롱이 은은한 불빛을 떨구고 도자기 그릇마다 계절 나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국적이 다른 여러 교수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국제 연구 협력을 논의했죠.
그 자리에서 한불 공동국제분쟁 연구센터 창립 아이디어가 자연스레 나왔어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가에 기댄 채 비행기 날개 끝이 구름을 가르며 흔들리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존중과 진실의 공존이 맴돌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 늦은 밤 생강 바람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해. 거실 소파에 몸을 묻자마자 포근한 피로가 벼락처럼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눈 감는 즉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정직한 폭로로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